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1월 19일 토요경마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구매단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즘 이제 나라가 좀 어수선하죠. 대통령과 탄핵 문제도 나오고 이래저래 좀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자기할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라도 열심히 함으로써 나라가 이제 올바로 쓰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누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걸 따지기 이전에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강타는 뭐 이렇게 나라가 힘들수록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이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근간에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2%가 부족하긴 합니다. 자, 근간 2주 동안 그냥 다른 전문가들 같았으면 아마 대승이라고 했을 거예요. 승부처도 뭐 깔끔하게 맞췄고, 뭐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2%가 부족해요. 1월 경마 때 메인 승부처를 10경주 최대 메인 승부처였는데, 거기서 이제 10번 어쩌구리에 11번 이 등지기를 때려가지고 복승식 23.8배 자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11경주에서 6번 4번 단통으로 또 마지막 경주에서 8번 슈퍼 처리를 자르고 들어가서 자 그거를 맞춰드렸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10번 10경주 11경주를 제대로 때려드려서 그나마도 이제 면피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일요 또 부상교차 2경주 현장 승부에서 자 6번 아랫가리의 4번 미스블루, 당시의 강타가 이제 2경주는 정확한 충마 선정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백기를 갖고 있는 슈양마인 4번 미스블루가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경주예요. 복승시 13.8배 현장 승부 적중을 했습니다. 자, 토요 끝장 승부였죠. 36.1배 복승 13.3배 쌍승 36.1배 4번 천적에 8번 언비터블. 자, 요거 이제 끝장 승부인데 당시 이제 대가리로 팔렸던 2번 다이나믹 질주를 자르고 들어갔던 그런 끝장 승부였기 때문에 배팅의 메리트는 상당히 높았던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중매인 승부처 제대로 된 단통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4번 대보강을 가감하게 자르고 강타의 트레이드 마크인 딱 3도로에서 2번 레드우드의 8번 슈퍼데벌 복승 5.6배 쌍승 8.9배 제대로 된 단통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또 금요일날 제주교차 7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또 단통 적중을 했는데 강타의 갈리마인 7번 람바다의 4번 열망 자 복승 7.9배 쌍승 19.7배 메인 승부 단통 적중을 했습니다. 요 경주는 제가 또 유랑극단 5번 대가리로 팔렸던 유랑극단을 자르고 들어갔고 람바다의 열망을 강력하게 때렸던 경주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어요. 또 금요 제주 교차 6경주에서는 천비아의 우승 소감 자 이렇게 또 현장 승부를 해서 복승 16.9배 쌍승 21.6배 현장 승부로 또 제주 경마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금요 제10경주에서 4번 감옥업장 5번 레노 에스토카드를 복승 7.1배 쌍승 11.1배 단통 적중 또 토요 제주교차 1경주에서 3복승 31.7배와 3쌍승 96.7배 쇼돌이 적중을 해야 되는데 8번 절대자의 2번 날개 여기에 5번 검룡 이게 이제 복승은 3.8배밖에 안 나왔어요. 쌍승은 6.7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야 복승도 얼마 안 나왔는데 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제가 딱 3마리를 갖고서 이렇게 적중을 시켜드리는 경우는 3번은 단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3상승도 그냥 순서대로 그냥 돈 5천원만 샀어도 96.7배니까 야 이거 뭐 거저건지는 거 아닙니까? 3복 3상 같은 거 이런 거 5천원씩만 사더라도 돈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얼마 안 읽고 먹으면 왕창 먹고 이게 경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주를 좀 잘 활용해 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요제 1경주에서 또 1경주 요즘 맨날 적중을 시켜드리는데 3번 10킬에 7번 라운메이커 복승 14.1배 쌍승 25.2배 딱 3마리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1호제 11경주는 슈퍼코만도였네요. 슈퍼철인이 아니라 8번 슈퍼코만도를 가감하게 자르고 6번 4번 단통으로 제대로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외에도 이제 방어로 적중을 한 경주도 몇 개 경주가 더 있기 때문에 적중수로 보나 뭐로 보나 승부처 적중으로 보나 2주 동안 뭐 다른 전문가들은 아마 대승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대승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데 뭐 저야 뭐 이 정도 적중했으면 완벽하게 대승인데 저 자신은 2%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금주 경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2주차 경마인데 제가 부산 경마도 은근히 2주차 경마치고는 어렵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오늘 토요 경마나 일요 경마도 중후반부 쪽에 가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주차 경마이지만 의외로 배당은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너무 보이는 그동안의 경주처럼 안정적인 배당보다는 배당이 좀 터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경주 한 경주 이제 풀어본 뒤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기를 달고 살아요. 자, 토요제 1경주부터 그러면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금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마필이 제일 낫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마필이 다들 고만고만한데 4번 알파칸도 괜찮아요. 4번 알파칸도 괜찮은데 이번에 의외로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이제 9번이 크린업 스카이가 있는데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9번이 선행을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편한 선행은 힘들겠지만 12번 역대 체감도 빠른 거 하니까 편한 선행은 힘들겠지만 서두르면 제가 보기에 선행 100% 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마필 값도 뽑아야 되고 1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니까 9번 클린업 스카이가 정면 승부를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놓고 때리는 말은 9번 클린업 스카이를 놓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4번 알파칸이라든지 외곽 뒤에 뭐 11번 현무라든지 또 12번 역대 최강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다 좋으니까 이런 마필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다들 고만고만한데 지난번 경주 때 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이번 경주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치를 따져본다고 할 것 같으면 5번이 골드스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의외로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배대산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배대선 마방의 마필인 7번 우주바다나 이 5번 골드스탁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이빠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리는 9번 클린업 스카이를 놓고 때리는데 후창에 대해서는 1경주도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왜? 성장마 편성이니까.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들은 의외로 이번 경주 훈련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인기 많은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마라는 거는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확률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기마가 불안하냐 아니냐를 구분했을 때
그 배당을 때렸을 때 나한테 오는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얘가 불안 요소가 실질적으로 이 적중시의 환수와 비교해 봤을 때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또 확실하게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랬을 때 또 여기에 대한 대안마가 얘한테 조금 능력은 부족해도 충분히 능력 신장을 보이면 이길 수도 있다는 확률치가 나온다면 당연히 거기서는 인기만을 자르고 이 배당마 쪽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걸 무서워하지 말고 적중시에 환수가 크다면 나한테 대한 리스크보다는 나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크다면 그런 경우는 인기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마도 산수나 이 확률 쪽에 이런 수치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밥을 굴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시 강하게 보는 마필은 9번 장백기상입니다. 일단 승부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57kg의 조희연 등장인데 요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이번에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이 소폭 하강을 한다면 전반적인 경주력 자체는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미흡하긴 합니다만 순발력을 앞세워서 빠른 선행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순발력을 앞세워서 최적 선입 전개를 한다면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1번의 장백기상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9번 장백기상을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9번 장백기상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까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나머지는 이제 한 3두 정도로 때리지 2두에서 해서 3마리로 승부를 할지 그것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9번 장백기상은 어찌됐든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배당 내지는 짭짤한 배당 단통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 제주교차 1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나름 충격감의 마피는 버티고 있지만 후창에서의 상당히 이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이번에 헤일로버드가 그나마도 제일 낫기는 한데 안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낫다는 얘기지 상대적인 우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헤일로버드가 전개상으로도 선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7번 우리의 소운이라든지, 자, 여기에 4번 키르케라든지, 6번 속보다리 같은 마필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번 헤일로버드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선행을 못 간다고 그러면 2번 헤일로버드가 부러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 경주는 어차피 레이스 자체가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니까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더욱더 유리해 보이는데 이 중에서 누가 선입 전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번 헤일로버드는 안쪽 게이트에 이점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 막건으로는 일단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갖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번 경주도 그 배당에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경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2번 헤일로버드도 좋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담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담비도 굉장히 좋아요. 담비도 이 마필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복이 좀 심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경주 때 이제 1300 경주에 출전을 해서 정말 탄력이 미흡한 모습을 적응하지 못하면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능력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번 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볼 수가 있다. 그래서 10번 담비와 2번 헤일로버드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데 저는 10번 담비 쪽을 조금 더 세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 현금 성장마 중에서는 9번 불사요정이 가장 좋죠. 지난번 데뷔전 때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서 이번 경주시 전개 이점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일단 9번 불사요정은 강축으로 인정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6번 위미제일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나쁘지가 않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번 용춘인만 하는 마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에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경주 역시도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나름 충막감의 마필은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아무래도 충막감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컨저버티브라는 마필입니다. 자, 선행력은 상당히 부족한 마필입니다. 선행력은 상당히 부족한 마필인데 중반 탄력이 워낙에 우수한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빠른 말은 6번 골든 게이트 정도가 빠른 말인데 요 마필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11번 컨저버티브도 강타가 보는 견주에선 충분히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12번 컨저버티브도 굉장히 좋게 보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6번 골든 게이트도 순차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1번 컨저버티브와 6번 골든 게이트는 어느 정도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이번 경주 역시도 이제 모바일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눈에 확 띄는 마필이 있습니다. 1번 천지후회라는 마필입니다. 당일 등짝이 불안해서 과연 이 마필이 이제 신인 기수가 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막감으로 팔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야, 제주 기수들도 아무리 그래도 신인 기수가 1승 정도는 해야 되는데 꽤 남은 지가 된 것 같은데 1승도 못하고 있네요. 저번에 이제 김준호하고 김홍곤이 같은 애들은 벌써 커가지고 거의 쫄딱으로는커녕 제가 보기에는 고참 같아요. 이제 고참 같아요. 승수도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고 거의 다승하게 도전할 수 있는 두 기수이기 때문에 요즘은 고참 같아. 김준호하고 김홍곤이. 근데 이번에 올라온 신인들은 야, 너무 안 챙겨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일본 천지후에는 이번 편성에서 자,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 선취인 정도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4번 너브올링이라든지, 자, 이게 이제 8번 한오백년이라든지, 7번 산하창가라든지, 이런 마필들을 후창가로서 어느 마필이 적합한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두가 출전하는 경주죠. 빠른 선행마들도 없고 그렇다고 종반 뒷심이 아주 우수한 마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어떻게 해? 이런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강타야? 빠른 말도 없고 그렇다고 뒷심이 또 아주 센 놈도 없고 뭐로 이 경주의 기본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이번 희망클럽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적 우위,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이 편한 선행이 있고 견제를 받아서 경합이 가능한 선행이 있고 또 워낙에 느린 마필들 일색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행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의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발주가 빠른 말이 있고 또 발주 이후에 중속이 빠른 마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도 사실 구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선행의 구간을 100m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200m로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의외로 이 추진에 의해서 추진력에 의해서 이 초반 발주가 느리더라도 추진이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추세라면 200m를 보는 게 150에서 200m를 보는 게 선행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시방클럽이 일단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가 굉장히 높고요. 자, 여기 5번 파워무브도 지난번 경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기본적인 뚝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2번 시방클럽과 5번 파워무브가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5번 파워무브를 그나마도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상 승부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당일 현장에서 이번 경주가 이제 어떻게 팔리는지 한번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자, 요거를 이제 승부처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일반 경주로 그냥 기존대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승부처로 가져가도 뭐 일반 경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데 3파견 구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지난번 경주 때 강다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9번 시대의 영웅이라고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대가리 놓고 제가 맞춰드렸죠. 인어공주의 단통으로 맞춰드렸는데 19.4배. 요런 경주가 사실상 이 3다 5배까지 해서 제가 3번까지 맞춰드렸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9.4배까지 나올 배당이 아니었다. 배당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측중가가 이렇게 높게 잡혔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제가 3마리 갖고 3번까지 해서 200 몇 배를 맞춰드린 경주. 200.9배를. 그러니까 복승단통, 쌍승단통, 삼복단통, 삼쌍승까지 200.9배를 맞춰드린 경주야. 시대용의 인어공주. 그러니까 이런 게 승부처럼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때리셨으면 여기서 그야말로 상황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하지만 너무 경마장에 가서 경직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마번을 받고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한 10분 전에 받으시고 또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10분부터 들어왔다고 하면은 한 7, 8분 때부터 이제 마번 측정이 되는데 그 시간대로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말뛸 때 하고 이제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떠들고 장난치시고 해도 재밌게 노시고 그래도 되는데 그때만큼은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남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경마를 하느냐면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경마하지 않겠어요? 이 나이에도 그냥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경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저와 같이 한다면 저와 같은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한다. 예, 페리 뮤추얼 제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돈을 일정 수수료를 내놓고 상대방과의 나와의 돈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마장은 보이지 않게 옆 사람이 나의 적이에요. 이 사람 돈을 따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 상대방을 뭐 인정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고 마음을 드릴 필요도 없어. 너 맞춰. 나도 맞힐게. 그래서 내가 좀 좋게 맞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9번 시대용은 이번 편성에서 굉장히 좋다. 7번 3다부배도 지난번 경주 때 경기력을 끌어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000점 이하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예, 7번 3다부배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마필 추천을 드리고 자, 다음 일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중후반부 쪽에서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는데 4경주 같은 거, 제주교차 4경주 같은 거는 당일 현장에서 승부처를 할 생각도 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5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멋지게 한번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 가장 좋으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전설의 마녀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마필은 뭐가 핸디캡이에요? 마체죠. 앞마리라고 해도 마체가 너무 작습니다. 이 피코 센트론의 자마인데 피코 센트론은 항상 말씀을 했죠. 선행견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마리 유리합니다. 앞마리를 사는 게 낫고요. 또 마필 자체가 뭐 앞으로 크게 성장하는 건 아닌데 한 2, 3부까지는 여건이 갈 수가 있는 마필이죠. 왜냐하면 기본 순발력이 굉장히 빠른 혈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9번 전설의 마녀가 금강윤씨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능력이 정체되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그래도 가장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9번 전설의 마녀는 피리 배팅권에 난청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또 이 숨어있는 이 배당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필이 안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마필을 놓고 오히려. 그러니까 인기만은 어느 정도 이번 경기 첫 번째 승부처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가 대끼리로. 그런데 제가 이 두 마필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얘가 다른 보병만을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 9번은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7회 유시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여기서 7번 신의 군대가 좀 팔려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얘가 좀 팔려줘야지 그래도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당연히 현장에서 어떤 모양새로 팔릴지 저도 궁금한 입장입니다. 연령 오픈 하려면 2등급 경주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연령 오픈이니까 뭐 2세부터 시작해서 뭐 다 출전을 하고 있죠. 다 출전을 하고 있고 별점 경주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부중이 그 부여가 된 경주입니다. 저는 3번 멋진 스타를 좋게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강타가 요거를 맞춰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3번 멋진 스타는 지난번 경주 때도 소폭 경주로 하강을 보이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그 뭐랄까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능력을 소폭 이렇게 끌어오고 지난번에 소폭 하강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그 행보 자체가 불규칙적인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경주력 상승 행보를 타고 있는 마필이라서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주만은 자기만의 패턴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주력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럼 이 패턴이 깨어지는 데는 딱 한 가지다. 병력에 의해서만 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사실상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다. 왜? 자기 패턴을 보수하려는 것이 경주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복원력이라고 그랬죠. 복원력이라는 표현을 썼죠. 옛날에 보여줬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패턴 자체도 그래서 복원을 시킨다고. 자기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이 멋진 스타는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인기만을 좀 부러뜨리면서 제주교차 5경주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보고 싶은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퇴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퇴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번 경주도 좋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충만감의 마필은 뻗팅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9번 나온 루이스라는 마필입니다. 금강윤씨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상승을 전개 2점을 앞세워서 이끌어낸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에도 8번 대성관리가 꽤 빠르죠. 8번 대성관리가 꽤 빠르고 또 6번 에팔레치아 봄도 꽤 빠릅니다. 그 다음에 또 빠른 마필들이 있죠. 2번 스타락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제끼고 외곽 게이트에서 9번 나온 루이스가 과연 선행을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1차적인데, 직지점 경주 때는 1200에서도 이제 선입전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찌됐든 9번 나온 루이스는 선행이든 선임이든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고, 훈련 시 모습도 상태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라, 한 번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자전지 쪽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자전지 파행이라든지 자왕 관절염 같은 게 좌측다리에 계속 생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은 이 좌측 관절염이나 좌측 파행기를 보인다는 거는 뛸 때 무슨 현상이 벌어져? 내측으로 기댄다고. 예, 개인이 마필이라는 게 기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박벽이 있어서 기대는 것도 있지만 다리가 안 좋으면 또 기대는 거야. 그러면 짝다리를 잡고 뛰다 보니까 한쪽이 계속 힘드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쪽에 질병이 있을 때도 뭐랄까 기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쓰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9번 나운레이스는 어찌됐든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준메인 승부처예요. 자,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강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바로 이 청암호라는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요 마필은 이제 그 이전에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했는데, 마필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 이 청암호라는 마필은 무조건 올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낙원세상을 못 맞춰서 제가. 야, 청암호는 강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낙원세상을 못 맞추는 바람에 실패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도 5번 청암호에는 근간의 행보 자체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부러질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도 5번 청암호는 굉장히 좋게 보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딱 선두로만 제대로 된 중배당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6경주 준메인 승부처의 멋진 정총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10번 크리널 윗셀 정도가 선행을 갈 수가 있는 편성인데 상대를 크게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오히려 선두권을 형성하는 선행마보다는 선임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만 적중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선행마들을 모두 자르고 선임 내지는 추임마가 온다는 쪽의 그림인데 그게 맞는 그림이에요. 그쪽으로 가다가 잡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보면 다들 고만고만한데 12번도 굉장히 좋습니다. 12번도 굉장히 좋고 9번 포에버킨도 굉장히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말이 더 세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12번이 대장금이란 마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훈련시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12번 대장금은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입상마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마필들도 다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안 팔릴 만한 보병권 전력이 있는데 그 마필이 이번 경시 이제 걸음도 좋았고 그래서 그 숨어있는 보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준비의 승부처라서 보다는 숨어있는 보병마에게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데 인기마 중에서는 12번 대장금이라든지 19번 포에버킨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자 상당히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 귤림 추색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이제 400m 경주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오픈 마련 경주라서 사실 이제 하품 한번 하면 입상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벌써 끝났어? 이런 얘기가 이제 저절로 나오겠죠. 지난번에 이제 1등급 경주를 400m로 했는데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들어와 버렸죠. 자 그렇다면 뭐 일단 이번 편성도 어느 정도 입상과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3번 우당거북이 제일 나아 보이고 종반 뚝심도 괜찮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으니까 3번 우당거북이 제일 나아 보이고 이제 종반에 가서 이제 누가 올라오느냐인데 사실 이번 경기는 이제 올라오는 마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칫 이제 추입이 늦어져 버리면 거리가 짧아서
이제 황당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3번 우도항공과 8번 미래용사 같은 마필들, 특히 미래용사는 굉장히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경주는 사실 당일 이제 종합지 이상의 어떤 마필들이 이제 팔릴지 모르겠는데, 예, 종합지상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마필들이 이제 팔린다면 이런 경주쯤은 의외로 이 승부처로 나중에 이제 선정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막권 자체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3파전 구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3번 구투이라는 마필. 의외로 굉장히 끈끈하게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가 이제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박상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까지도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뭐 능력마다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 9번, 베스트 테이커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말이에요. 12조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공백이 마음에 걸리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백을 어떻게 해소를 해줄 수 있느냐,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로 볼 수가 있고, 1번 그레이트 조이 같은 마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면 10의 비축을 안고 있는데, 예, 마필 상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딱 의외로 좀 등짝이 좀 비실비실한 기수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3번 구투이도 괜찮고, 또 1번 그레이트 조이도 괜찮고, 다들 뭐 9번 베스트 테이커도 좋은데, 어찌됐든 3번 이 구투이 정도를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9경주. 이번 경주는 이제 조교빨이 좋은 마필들이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경주라서 팔리는 마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경주인데, 저는 어쨌든 뭐 3파전 양상의 구도로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6번 울트라 로켓입니다. 당일 배낭판에서 아마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워낙에 이제 훈련이 좋았다고 해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 강타혁 씨도 뭐 인정을 하지 않은 얘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번이 포리스트리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3번 포리스트리 지금 페로비치 등장이라면 복대상을 갖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도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뭐 8번 헬캡 같은 마필도 괜찮으니까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은근히 이 접전,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르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토요제 10경주 오르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전력차가 워낙에 미세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아니 뭐 안 되는 말보다 되는 말이 더 많으니까, 되는 말이 많고, 또 사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제대로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2번 번개비호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 뭐? 번개비호? 야,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마필을 말을 하네? 2번 번개비호를 얘기하네? 이 마필 자체가 능력이 괜찮은가 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간 3번의 경주 평균 능력도 가장 우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또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또 패턴적으로도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확률적으로 보나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보나 2번 번개비호가 가장 능력상 우위를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냐 이거죠. 전 믿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10경주 토요 메인 승부처의 추천만은 2번 빰빠라빰빰 번개뷰.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1경주로 강타의 후반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왜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승부, 네 번째 메인 승부 해놓고 메인 승부를 35회 연속 적중이라고 해요. 아니, 그럼 메인 승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연속 적중이지 뭐. 그러면 1년 내내 연속 적중이네, 저는. 그럼 1년 내내 연속 적중이네. 전부 그 메인으로만 선정을 한다면. 그거 말장난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장난. 거기에 속으면 그냥 깨구락치 되는 거예요. 메인이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 틀린 거니까 옳고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뭐 그렇게 선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7번 KT스타입니다. 준메인 승부처. 야, 너 오늘 좀 이상하다, 강타야. 이상한 말만 이렇게 추천을 한다. 그냥 어디 한번 오버지게 한번 죽고 싶은 거야, 뭐요? 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건강경주시 세 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능력 자체를 모두 선임으로 일구었기 때문에 또 1200에 또 적정거리이고 약간의 공백을 갖고 있지만 7주 만에 출전하는데 큰 병력에 의한 공백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 KT스타가 안연히 등장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준비의 승부처에서는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KT스타는 세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끝으로 토요제 12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말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나는 그래도 강축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6번 장상 카우보이라는 마필인데, 이 편성에서 뭐 대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23조 이 유적일 마방에서 일본 햇빛 나와 함께 동반 2도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자, 이번엔 페르비치 등장이니까 입상률이 당연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강력한 충만은 6번 장상 카우보이다.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는 장상 카우보이를 로컬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 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제 토요 경마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한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간에 강타도 행보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공을 기대를 하고, 또 강타도 거기에 풍해서 좋은 성적으로 또 이길 수 있는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